안녕하세요. 언니만바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자주 받아온 질문 중 스타터, 르방에 관한 것들을 몇 가지로 추려 올려보고자 합니다. 사후도우에 입문하기 시작하여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yes. 하지만 no입니다. 빵을 만들기 전에 항상 스타터의 컨디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빵 반죽 발효도 효율적으로 안정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컨디션을 확인해 보기 위해선 리프레시를 해봐야 알겠죠. 빵을 많이 구워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지만 초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프레시를 해주면서 스타터가 부푸는 속도와 향기 등을 관찰해 보세요. 이때는 스타터 1, 밀가루 1 또는 1대2의 비율로 밥을 주신 뒤 따뜻한 곳에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속하게 관찰할 수 있고 빵의 신맛도 약간 줄일 수 있어요. 밥주기의 비율이 높을수록 저온에서 오래 발효할수록 신맛은 강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발효가 더디고 향이 톡 쏘거나 산향이 너무 강하면 몇 번 더 리프레시를 해주면서 컨디션을 회복한 뒤 빵에 넣을 르방으로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신맛이 강한 빵을 만들고 싶거나 빵의 모양에 크게 신경을 안 두시는 경우라면 리프레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피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크 시작해서 피크가 끝난 직후까지면 무난합니다. 피크는 부피가 약 2.5배를 넘어 가장 높이 부풀었을 때이며 윗면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진은 피크에 들어가는 모습, 봉긋하게 솟아오르며 윗면이 팽팽합니다. 이 화면은 한창 피크 때의 모습입니다. 공기방울이 힘차게 울퉁불퉁 솟아오르기도 하며 전체적으로 봉긋하거나 평평하게 유지됩니다. 이 화면은 피크가 끝나려는 모습입니다. 가장자리를 보시면 아래로 꺼지기 시작하죠. 물론 가장 왕성할 때 넣으면 좋겠지만 딱 그 시점만 되는 것은 아니니 마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피크 후반부보다는 초반부에 넣는 걸 선호하는 편이며 제 경험상 피크에 막 들어서는 르방을 넣으면 빵 맛이 조금 더 마일드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스타터 만들기를 시작하고 초반부 2일쯤에 갑자기 2배 이상 확 부풀어 오른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때 스타터가 완성된 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리프레시 해준 뒤 아무 반응이 없어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댓글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도 실험을 해보았고요.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반부에 반응을 보인 건 이스트가 아니라 다른 박테리아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모습이 이스트와 비슷하거든요. 사워도우 스타터 안에는 유산균과 이스트가 공존을 하는데 스타터가 만들어질 때 보통 이스트는 다른 유산균들보다 조금 늦게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2배 이상 부풀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며칠이 지나도 잠잠한 경우도 있고 계속 무난하게 잘 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감 있게 부푸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일 때까지 계속 밥 주시며 키우셔야 합니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 또한 스타터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 한 양상일 뿐입니다. 이때 발효종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인내심을 가지고 키워주세요. 통밀로만 키우시는 분, 통밀이나 호밀을 백밀에 조금씩 섞어 키우시는 분들 모습이 다양한데요. 다 본인의 선호도라 생각합니다. 강력분, 통밀, 호밀 모두 스타터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중력분만으로 스타터를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제일 편해서입니다. 가장 구하기 쉽고 경제적이고요. 다른 가루를 섞어야 하는 한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맛도 통밀, 호밀이 들어간 스타터보다 맛과 향이 상대적으로 마일드한 편입니다. 아마 더 풍부한 풍미 때문에 다른 가루를 섞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른 종류의 발효종으로 변환시키기도 수월합니다. 상대적으로 영양분이 많은 통밀이나 호밀 스타터를 백밀 스타터로 만들기보다는 백밀 스타터를 통밀 또는 호밀 스타터로 전환시키기가 좀 더 수월한 편입니다. 영양분을 많이 먹다가 백밀만 주면 반응이 느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한 가지 단점은 통밀, 호밀이 섞인 스타터에 비해 발효 속도는 약간 느립니다. 얼마나 오래 살아있을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살아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빵은 냉장고에 5개월 방치해 놓았던 스타터를 반복 리프레시한 뒤 만든 빵입니다. 컨디션을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빵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빵을 만드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발효종 컨디션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리프레시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스타터 속의 이스트 힘, 스타터의 향, 산미 모두 빵의 결과물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오래 굶으면 이스트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죽어나갑니다. 냉장고에 있다는 건 그 속도가 느려질 뿐 이스트의 힘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빵을 자주 만들지 않을 때 리프레시하는 날을 따로 정해놓지 않으면 밥주기를 계속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기억하기 쉽도록 그리고 스타터의 컨디션을 위해 주 1회는 리프레시 해주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주 받는 질문 시리즈 1 스타터 르방편이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